자, 제목을 못해요. 이게 뭐야? 땡볕 맞는 게 나왔죠? 그죠? 이 주기율표에서 이제 별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제목이 뭐야?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죠? 제목이. 물질의 정기적 성질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성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정기적 성질은 되게 쉬워요. 전기가 잘 통하냐? 뭐라고?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냐? 아니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이냐? 아니면은 전기가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흐를 수 있는 물질이냐?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근데 너네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어. 알겠지? 익숙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체라고 하죠. 중학교 때 나왔습니다. 그치? 그럼 이거와 정반대말이 뭐야? 부도체.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닐 부자. 그치? 도체, 부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게 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 도체의 예가 뭐가 있어? 너네가 알고 있는 예 중에. 주가 뭐 있어? 그래, 불이. 주로 불이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 금속이 떠오르죠? 주로 금속류. 그지? 주로 금속류는 전기 잘 통하고. 부도체 그러면은 너네가 알다시피 뭐가 있니? 제일 흔한 거. 우리 부도체의 대표 뭐가 있어? 돌멩이 좋아. 돌멩이도 되게 또 기체, 그것도 되게 기체. 또 우리 쓰는 물질 중에서 사용하는 물질 중에서 고무 알겠죠? 고무나 나무 덩어리 이런 것들이 다 부도체야. 그치? 선생님이 근데 이 전기적 성질이 또 하나 있다 그랬지? 이거와 요거 사이에 뭐가 있어? 반도체가 있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 그 반도체가 뭐냐면은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전기가 흐를 수가 있어. 근데 전기가 흐르려면은 뭐가 필요해?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 같이 볼게요.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 구조 아시죠? 했던 거니까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어?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은 뭘 띠고 있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지. 양성자가 플러스를 띠고 중성자는 플러스를 안 띠고 있지. 그 다음에 그 둘레에 누가 있어? 음전하를 띠고 있는, 그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 자체는 뭐야? 정기적으로 중성이지. 그치? 우리가 배웠잖아. 양성자가 10개 있으면은 전자도 10개 있는 거야. 그치? 원자 자체에. 알았니? 그래서 요 양성자 숫자 또는 전자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주기율표를 숫자대로 쫙 배열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전자가 있잖아. 그치? 전자가 속박된 전자가 있고 자유전자가 있어요. 알겠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속박된 전자는 원자핵이랑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서로 끌어당기겠지. 그래가지고 원자핵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속박된 전자. 얘네들은 원자핵 때문에 원자핵 주변을 탈출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런데 자유전자는 뭐냐면은 속박된 전자들이, 그죠? 원자핵에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아니면 저 끝에 있는 애들. 알겠니? 저 최변방에 있는 제일 끝에. 알겠죠? 우리 저거 배웠잖아. 껍질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지? 그죠? 저 껍질이 저 뒤로 갈수록 원자핵과 멀어지지.
그죠? 원자핵과 멀어지니까 원자핵의 영향을 덜 받아. 그래서 원자핵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 애들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전자를 뭐라 불러?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 이 자유전자가 도체, 부도체를 나누는 경계가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표 볼게요. 표. 도체, 뭐라 써 있어? 자유전자가, 동그라미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매우 많아. 알겠어요? 이 자유전자 때문에 자유전자가, 나봐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 자유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유전자의 움직임을 뭐라 불러? 전류.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전기가 잘 통하겠지. 전기가 통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전기 전도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높죠? 알았어? 요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물질 자체의 고유 저항이 작은 거야. 전기가 잘 통하게 되니까. 알았니? 같은 말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높다는 얘기는 자체 전기 저항이 작다는 얘기야. 그 예로 뭐가 있어? 금, 은, 철, 구리, 알루미늄. 그죠? 일반적으로 다 뭐가 있니? 자, 금속류가 있지. 요 중에서도 누가 좋은지 아냐? 은이야, 은. 근데 은으로 우리가 전기 전선을 막 만들면은 은이 워낙 비싸니까 함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은보다 떨어지지만은 뭐 쓰고 있니? 구리도 사용하겠죠? 요새 구리도 비싸. 슬픈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데 말고 도시 같은 데 말고 시골 같은 데 있잖아. 거기다가 전기줄을 설치하면 훔쳐가. 아직도 전기줄 훔쳐가는 데도 있어. 굉장히 훔쳐가는 비싸게 팔아요. 근데 전기줄 훔치다가 인생 망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부도체. 이제 알겠죠? 부도체는 뭐로 써 있어?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절연체란 말로 동그라미 쳐놔. 같은 뜻이야. 절연체, 부도체. 자유전자가 없어. 알겠죠?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낮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전기 저항 자체가 뭐라는 거야? 크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 고무, 유리, 나무, 플라스틱 등이 있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봐봐. 전기줄을 보면은 안에 금속 구리가 있잖아. 그것을 싸고 있는 저거 있지. 피복. 그 껍데기는 부도체, 절연체로 만들어야 돼. 전선 피복은 절연체야. 이런 거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라고 했지. 중간인데, 자, 거기에 동그라미 쳐. 특정 조건. 아까 내가 얘기했지. 특정 조건일 때만 자유전자가 생겨. 알겠지? 그죠? 그러면 특정 조건에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 거기 봐봐. 빛을 비출 때 1. 빛을 비출 때란 말이야. 1. 2. 열을 가할 때 2. 그 다음에 특정 불순물을 첨가할 때. 알겠니? 이해했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얘가 규소하고 뭐가 있어? 그 점화륨이 있지. 그죠? 규소 점화륨인데 그 옆에서 써 14족 쓰는 14족.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도체와 부도체에서 전자의 움직임이 있잖아. 그지? 자, 읽어서 보세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요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뭐라고? 원자핵에 속박을 받지 않는 전자다 그랬지? 알았지? 그래 보세요. 이렇게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게 무엇을 표시하는 그림이냐 주어야. 까먹었어? 참 헷갈려? 지원 혹시 알아? 요게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기호인데 이거 뭔지 알아? 건전지지. 이거 건전지 알지? 톡 튀어나온 데가 무슨 극이야? 톡 튀어나오는 데가 무슨 극이야 지금? 플라스틱 있고 이게 좀 많이 해서 극이야. 요게 똑같은 그림이야. 알았지? 그리고 요 짝대기가 뭐 있어?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지? 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이 플러스고 요쪽은 마이너스 9의 뜻이야. 너네 이거 알지?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거기에서 어디로 가니?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알지?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회로잖아 회로. 회로면은 이러한 식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알았니?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갈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전류를 표시할 때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전류의 기호가 I다 I. 중학교 때 배웠어요. V는 I야 해가지고 기억하시죠? 흘러가는데 요게 도체라면요. 그죠? 선생님이 정확히 얘기했죠. 요 전류가 사실 누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지 내가 아까? 지원아 누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 자유전자의 움직임이 전류예요. 알았니? 그치? 근데 이게 조심해 주셔야 돼.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잖아. 그치? 이때는 자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시절이야. 나는 왜 지금도 이렇게 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죠? 전류는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잘 봐봐. 플러스잖아. 요 안에 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이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지. 항상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서 땡기려고 그러지. 그래서 얘부터 전자들은 다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알았니? 이렇게 가.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이거야. 얘는 옛날에 이런 개념이 몰랐을 때 지들이 써놓은 개념이야. 근데 실제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유전자 방향은 어디라고? 전자 흐름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합니다. 이걸 되게 주의해 주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림 봐봐. 자, 거기 건전지가 있어.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건전지가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극이. 그럼 자유전자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 플러스 극 쪽으로 움직여야 돼. 알았지? 알았어? 근데 조심하셔야 돼. 거기 써있죠? 뭐라 써있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이다. 거기다가 별표 하나 쳐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부도체를 연결하잖아.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그러면 아예 이렇게 높은 전압을 걸어줘도 전자들의 움직임이 없어. 즉 전자들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뭐야? 전류가 흐르지 않아. 됐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는 전구에 노랗게 불 들어왔지. 그러나 오른쪽 그림에는 불이 안 들어왔어. 알겠지? 꼬마 전구를 달아놓은 이유가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됐죠? 자, 요건 이제 제일 초딩들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초딩들도 알 수 있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F쪽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알았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케이? 반도체 정기적 성질입니다. 알겠지? 자,
여기 보세요. 반도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 반도체. 반도체는 어떤 특정 조건이 있어야지만 전기가 흐른다 그랬죠? 그 특정 조건이 빛을 비추든지 열을 가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불순물을 섞는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 보세요. 첫 번째,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가 있어요. 그죠? 순수 반도체가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아까 14족 원소들. 14족. 맞지?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은 SI. 너네가 알고 있는 탄소와 규소가 있죠. 탄소도 반도체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는 중인데 약간 불안정해서 규소로 씁니다. 맞죠?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반도체 그 메모리 칩들은 다 규소에다가 연결시킨 거야. 또는 GE가 옛날 말로는 게르마늄, 지금은 저마늄이라 부릅니다. 알았지? 이게 순수 반도체야. 여기서 조심하실 것. 순수 반도체는 거의 부도체. 뭐라고? 순수 반도체 뭐라고? 거의 부도체. 뭐야? 즉 규소 덩어리에다가, 그지? 규소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전선 연결하고 전지를 통해도 전기가 안 통해. 알았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이 순수 반도체에다 어떤 조건을 걸어주면은 여기 전류가 통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다 뭘 섞어. 뭘 섞습니다. 14족에다가 뭘 섞어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보세요. 자, 먼저 반도체 종류 1. 순수 반도체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로 원자과 전자가 4개. 몇 족이라는 얘기야 이게? 14족이라는 얘기죠. 14족으로 거기 위에 써있죠. 규소와 저마늄이야. 근데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지. 그치? 불순물을 뭐 한다고? 첨가한다 그랬지?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도핑이라고 해. 도핑. 알겠죠? 도핑이 뭔가를 첨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말고 우리 스포츠에서 도핑 테스트라고 하지. 그죠? 운동 선수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그죠? 훈련은 뭐 한 것만 가지고 뛰어야 되잖아. 그런데 불순물적인 걸 먹어. 약을 먹지. 약을 먹으면은 이 새끼가 더 잘 뛸 수 있잖아. 운동선수, 그지? 그걸 우리 도핑 테스트라고 하지. 그 도핑이 뭐라고?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불순물을 섞게 되면은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understand?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불순물인데 여기 14족에가 있어. 14족 규소. 몇 족이라고 얘는? 어떤 애들을 섞을 거냐면은 13족의 애들을 섞을 거야. 자, 주아야, 13족 너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알루미늄. 또 그 위에 거. 천천히 가봐, 주아 빨리. 베릴륨. 아니, 베릴륨은 아니면 14조. 베릴륨이 14족이라고? 아, 풍소? 그래, 붕소지 붕소. 그죠? 13족의 대표를 누구 섞는다고?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걸 섞습니다. 됐어요? 알았지? 여기 봐봐라. 여기 봐봐라. 규소는, 그죠? 규소는
14족이지.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요 왼쪽에도 주소가 있어. 얘는 이렇게 있잖아, 그지? 요렇게 공유 결합을 한단 말이야. 알았니?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해요. 계속 연결이 이렇게. 알았지? 그럼 얘는 공유 결합 쌍이 한 쌍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13족이 B야. B는 원자 전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마늘이 이렇게 3개 있다, 이렇게. 알았니? 그러면 여기 아이 옆에 SI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SI는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지? 그죠? 여기도 SI가 붙어 있으면은 하나, 둘, 셋, 4개고, 이쪽에도 SI가 붙어 있으면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지? 알았냐? 이쪽 SI들은 다 짝을 이루지. 여기도 뭐 SI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짝을 이루잖아. 근데 여기는 이쪽 부분은 짝을 만들어 못 만들어. 요 자리가 뻥 비지 하나가. 알았어요? 알았니? 그래서 14족과 13족이 만나잖아. 뭐가 한 개가 뻥 빈다고. 알았어? 그 빈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양봉이라고. 양봉. 구멍. 양봉을 영어로 홀이에요. 홀. 그죠? 맨홀 뚜껑한테 홀. 알았어? 양봉. 봐봐. 중요한 거니까 양봉, 홀 또는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해. 플러스. 알았니?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가 지금 불순물이야. 지금 이쪽이 현재 얘가 불순물인 거야. 알았지? 또는 14족에다가 SI가 있는데 15족을 섞을 거야. 15족. 자, 지원 15족 하면 뭐가 떠올라? 어? 죽여버릴까? 탄소가 15족이야? 질소. 또 질소 밑에 거. 질소를 기치잖아. 기치니까 힘들고. 인이지. 인 기호 어떻게 돼? P. 알았어? 알았지? 얘 봐라. 이거 봐봐. 이는 15족이지.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쪽에 하나 더 있지. 5개가 있지. 알았어? 알았니? 그럼 재미나는 게 여기 SI가 있어. 여기 둘, 셋, 넷. 여기도 SI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SI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SI가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결합을 다 하잖아. 근데 여기가 결합을 하지 않은 전자가 하나 남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요, 잉여 전자가 나와. 잉여 전자 또는 과잉 전자 이런 게 나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알아둬야 돼. 잘 들어요. 여기 봐. 순수 반도체는 전기가 거의 안 통하는 이거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불순물을 섞었더니 어떠한 이러한 놈들은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그죠? 요렇게 14랑 15를 더하면은 마이너스의 전기가 뛴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얘를 또 한 단계 넘어갈게. 플러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긍정적이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 좋아요. 포지티브라 그러지. 그래서 얘를 포지티브. 알았니?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뭐라 그래? 네거티브.
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14랑 13을 더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 양봉이 만들어진 구멍이 하나 빈다고 했어. 구멍이 비는데 얘가 플러스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포지티브형 반도체라고 그래. 그래서 얘를 앞 글자를 따서 얘를 뭐라 불러? P형 반도체라고 불러. 알았어? 알았죠? 자, 다시 P형 반도체는 몇 쪽과 몇 쪽이 만난 거라고? 14, 13. 얘는 뭐라 그럴까? N형 반도체라고 발음해. 알았죠? N형 반도체는 몇 쪽과 몇 쪽? 14, 15쪽. 알겠지? 다 같이 보세요, 거기. 그 표가 있죠, 가운데.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했을 때 전자의 이동.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첨가하는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N형과 P형으로 난다 그랬지? 그죠? 자, N형은 몇 쪽을 더한다? 죽여버릴 거야, N형. 그죠? 거기 N형은 거기서 위에다 써. 그 밑에다 쓰든지. 14 플러스 N형은 14 플러스 15구. P형은 14 플러스 13족이야. 알았니? 자, N형 반도체는 뭐가 남는다? 거기 전자 한 개가 남다 그랬지? 그죠? 전자 한 개가 남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빈자리가 생긴다 그랬지? 이해했어요? P형 반도체는 뭐가 생긴다? 빈자리가 생긴다. 알았지? 얘를 이 책이 없습니다. 이 책이 없는데 하나만 딱 할 거예요. 하나만. 알았죠? 그 교과서 없어. 이건 참고 사항이야. 중학 설명하고 10부에 여기 없으면 완자해. 근데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참고입니다. 참고. 이렇게 이제 P형 반도체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N형 반도체를 준비했는데, 그지? P형 반도체는 요 안에 구멍이 굉장히 뻥뻥뻥 뚫려있다 그랬지? 즉 플러스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플러스가 많이 몰려있다 생각하시면 돼. N형 반도체는 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많다 생각하시면 돼. 이거 됐지? 됐지? 이것을 이렇게 붙여요. P형과 N형을 딱 붙여버렸어. 알았죠? 붙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다이오드라고 얘기해요. 붙인 걸 뭐라고 부른다고? 두 개를 붙이면은 다이오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쪽은 얇게 하고 한쪽은 P 가운데 여기가 N 다시 P. 알았어요? 이렇게 하든지 또는 NPN 하든지. 몇 개 붙어있니? 몇 개 붙어있니? 결국 세 개가 붙어있죠. 세 개가 붙은 놈은 우리가 뭐라 해?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트랜지스터. 오케이? 오케이? 자, 밑에 볼게요. 반도체 소자의 이용이자, 그죠? 일단 부품을 봐봐. 첫 번째 표 제 왼쪽을 읽어봐. 표 제 왼쪽에 뭐라 써 있어? 다이오드가 있죠? 그죠? 다이오드는 뭐라 써 있는 거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두 개 붙인 거지? 그지? 두 개 붙인 거고, 거기에 동그라미 쳐 정류작용. 그거만 하면 돼. 됐어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특성 중에
다이오드의 전기가 통하잖아. 그럼 빛이 나오거든. 빛이 나오게, 빛이 잘 보이게 투명한 캡슐로 감싼 다이오드를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래. 뭐란다고? 발광 다이오드. 얘들아, 빛을 내는 다이오드란 뜻이야. 빛이 영어로 뭐니? 주어야. 라이트. 뿜어내다가 뭔지 알아? 방출하다가 모르지. 그거 모를 거야. 그걸 우리가 에미션이라고 해. 에미션. 라이트 에미션 다이오드야. 앞 글자가 뭐야 그러면? LED지. 우리 LED 많이 들어봤지? LED 등. LED가 다이오드로 만든 그 전구라 보시면 돼. 됐지?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잘 몰라도 되고, 그 밑에 뭐가 나와서 트랜지스터 나와있지? 트랜지스터는 몇 개가 모인 거라고? 3개를 합친 거야. 거기 동그라미 쳐. 증폭 스위치.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랑 트랜지스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 불러? 거기 제일 밑에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걸 뭐라 불러? 직접 회로라고 그러는 거야. 직접. 알았냐? 직접 회로. 알았죠? 직접 회로. 알았지? 그죠? 우리 컴퓨터 안에 많이 들어있잖아. 이런 거. 직접 회로가. 알겠니? 거기 MCU도 있고 MPU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참고입니다. 참고. 여기 보세요. 요거 다이오드의 다이오드의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P하고 N이 몇 개가 붙은 거야? 2개가 붙어 있죠. 이렇게 P하고 N 2개를 붙인 다이오드인데, 그지? 이쪽에다가 요 긴 게 무슨 무기라 해서 그냥 그 건전지에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이죠. P형에다가 플러스를 연결시키고 N형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시켜. 그죠? 그러면 여기 있던 플러스는 이쪽 플러스한테 밀려가지고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그지? 됐어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도 이쪽 마이너스한테 밀리고 얘가 땡기는 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갈 때 회로가 움직이는 거야. 알았어요? 얘네들이 여기 요 경계면 있지. 경계면. 이 경계면을 우리가 접합면이라 그래. 중요한 게 접합면 쪽으로 가는 순간 요 회로가 작동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방향 연결이라 그래. 알았지? 알았어? 그리고 요게 회로가 작동하잖아. 여기 봐봐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꼬마 전구를 연결하면 여기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알았어요? 순방향 연결이면 불이 뭐한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P고 여기 N인데 이쪽을 이렇게 연결했어. 얘를 반대로 연결했죠? 그지?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 플러스잖아. 그리고 여기 있던 플러스는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 마이너스 극쪽으로. 그지? 여기 있던 전자들은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요 접합면을 통과해 안 통과해? 안 통과하죠.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역방향 연결에 의한다. 알았지? 그러면 여기에 꼬마 전구를 연결해도 불이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됐지? 자, 여기서 캐스전 요거만 하고 이제 치면 돼요. 쳤다가 문제 풀과 P
요 안에 그림 안 그릴게. 됐어요? 자, 일단 얘를 빼 설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전선만 연결됐어.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어디야? 전류 어떻게 흘러?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죠? 무슨 방향으로 돌아? 응? 시계 방향으로만 돌죠? 한 방향으로만 돌죠? 그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직류전원 건전지는 알았어요? 얘는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른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다이오드를 연결할 건데 PN이면은 전류 흘러 안 흘러? PN이니까 흘러야 그죠?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 P풀 뭐라고? P형이 플러스면 무조건 전류 흐르는 거야. P풀이면 전류 흐르는 거야. 만일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전류 안 흐르고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흘러요. 됐지? 이게 무슨 전원이라 건전지는 직류 전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봐봐. 우리 집에 이거 꼽잖아. 콘센트. 그죠? 너희 재미나는 게 있어. 이 콘센트는요 직류가 아니에요. 알았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콘센트의 전압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태극기 모양 반대로 그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집의 콘센트 이거 우리가 교류전원이라고 해요. 알았니? 무슨 말이냐면은 교류인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시계로 흐르겠지.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 1초에 60번이나 바뀌어요. 1초에. 너네가 인지 못하겠지. 1초에 60번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순간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그래.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답니다. 알았어? 이 형광등의 전기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 흘러 지금. 너네 모르고 있지만. 알았지? 그죠? 이거 무슨 전원이란다고? 교류 전원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PN을 연결해봐. 됐지? 내가 P풀을 기억하라 그랬지? P 플러스일 때는 여기에 통과가 되지. 근데 P 마이너스 되면 전기가 안 흘러. 알았니? 얘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따라 시간 타임에 따라 전기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요. 알았어? 원래 교류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뭐 크고 작고는 생각할 필요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흘러요. 이 플러스라는 것은 시계 방향을 말하는 거야. 시계 방향. 시계 발시계 이렇게 흐르는데 얘를 설치하잖아. 그럼 어떻게 모르게 얘는 가능한데 얘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 뭐만 흘러? 플러스 방향만 흐른다는 얘기야. 플러스 방향만 흐르니까 직류랑 똑같지. 알았어? 알았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봐봐라. 이거 핸드폰이잖아. 그죠? 핸드폰은 요 자체가 직류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직류로. 알았지? 요 보조 배터리도 직류예요. 됐어?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아이폰이지? 그 충전기 있잖아. 충전기를 이렇게 꼽잖아. 이 충전기는 분명히 직류야, 교류야. 얘는 교류. 얘는 뭐가 필요해? 직류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교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직류를 바꿔줘야 돼. 그게 다이오드야. 요 안에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니? 자, 교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누구라고? 다이오드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고 내가 뽑아줄게 잠깐. 그것을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그래?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거기 배고 쪽 오른쪽 위 쭉 올라가 봐. 거기 위에 배고 쪽 오른쪽 위에 무슨 작용이 있어? 정류작용이 있지.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를 뭐라 불러? 교류지. 이게 콘센트야 콘센트. 전류의 방향이 한 방인 전류를 뭐라 그래? 직류지. 근데 누구를 이용하면은 네모쳐 다이오드를 이용하면은 무엇으로? 교류를 직류를 알았냐? 직류가 교류가 아니고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정류작용이라 한다 이거야. 알았니? 밑에 읽어봐. 궁금해. 일상생활에서 정류작용은 어디에 활용되겠지? 자,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류는 뭐라 그랬어? 교류라 그랬지. 근데 스마트폰에는 뭐가 필요해? 직류를 쓰지.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다이오드가 있어야지 정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아까 반도체 몇 개를 연결한 거라 그랬어? 3개를 연결한 거라 했지? 무슨 작용? 스위치와 증폭 작용한다는 거. 얘는 굳이 설명 안 할 거야. 됐니? 오케이? 넘겨봐. 그 확대경은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고요. 오케이? 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 많죠? 피레침, 뭐 정전기 패드 이런 거 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좀만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해요. 문제 뭐 푸시면 돼요. 오케이? 좀 쉬세요.